근데 요즘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을 보면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자라면 당연히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가 되겠는데요. 수요와 공급 따지면 당연히 공급자 우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곳곳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산업센터 공급되는 그 수보다 분양을 받겠다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자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서로 막 달라고 난리인데 당연히 내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 얘기했던 것보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뭐 5월에 분양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그럼 굳이 지금 급하게 분양할 필요가 없죠. 천천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네. 나는 또 좀 더 올려서 다시 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아무것도 시작 안 했으니까. 이제 분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분양한 곳들이 나랑 가격이 비슷한데 다 완판이 됐다. 이 가격에도 잘 되는구나. 그럼 나는 조금 더 높여야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건 뭐 누구라도 영상 보시는 분들이 시행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연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급하게 지금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분양하는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완판. 그러면 생각보다 높은 게 아니구나. 이 가격에도 사람들이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조금 더 높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살 수 있는 곳을 빠르게 선점해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조금은 더 투자 면에서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방식에도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입주양서를 제출해라, 청약 방식으로 하겠다, 잔고 증명을 해라. 최근에 이제 구로의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죠. 3년 이내에 신생기업은 안 된다. 투자자 안 된다.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분양 기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그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도 토달 수 없죠.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다 됩니다. 다 허용됩니다. 다 따라야 됩니다. 이게 지금의 시장이 되겠고요. 물량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물량 확보. 과거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건축이 된다. 100개 호실이다. 그러면 시행사에서 5개에서 10개 정도를 이제 소화를 하게 되고 이제 분양 대행사에 우리 90개 호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잘 좀 해서 분양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다면 요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분양 대행사한테 이렇게 저희 거 잘 팔아주세요 하는 그 시장이 아니죠. 가만히 놔둬도 사람들이 알아서 분양받겠다고 막 모여들고 지금 서로 자기 달라고 난리인데 굳이 분양 대행사한테 다 줄 필요 있나요? 과거에 90개씩 줬다면 지금은 100개 호실 중에서 한 60개를 준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안 되겠다. 10개는 다시 빼자. 그럼 이제 50개가 되는 거고 이거 안 되겠다. 한 5개만 더 빼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굳이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물량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 대행사에서 이제 분양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이 물량 확보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은 영업사원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영업사원 증가는 지식산업센터는 불장이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 보니까 분양이 굉장히 잘 됩니다. 분양 시장이 호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분양하시던 분들은 이쪽으로 쏠리던 분들이 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아파트 분양하시던 분들, 오피스텔 분양하시던 분들, 상가 하시는 분들 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해 놓고도 이제 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분양은 어떻게든 시켜 놓고 이제 뒤에 가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어차피 분양해 놓으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만 착하고 너만 잘났고 너만 믿으라는 거냐 하면서 유튜브에 이거 잔뜩 찍힐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려되는 게 뭐냐면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분양만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분양을 받으시려는 고객분 입장에서는 분양 하나 받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어디든 이제 매달려서 분양 하나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상담사분을 잘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하고는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일단 분양이 목적, 그냥 여기 무조건 전매하시면 됩니다, 뭐 계약만 일단 하시죠.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사례들은 뭐 이전 영상에서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이 사람을 정말 믿을만 한가 항상 의심을 하고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상담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제 위에 말한 것처럼 물량 확보, 물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이 분양 팀에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건지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부동산 운영하는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도 지식산업센터든 오피스텔이든 많이 분양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근데 지금 시장은 분양 대행사 내부에도 물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외부까지 줄 수 있느냐, 이건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광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문의했다가 실제 분양 못 받으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건 알아서 좀 검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양 대행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인지, 분양 팀으로 움직이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뭐 사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사이드로 자기가 광고해서 손님을 이렇게 끌어오는 방식으로 물량을 받는 분인지, 이건 어느 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왠지 이거 굉장히 많이 또 달릴 것 같은데. 자, 다음은 분양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핫한 분위기 전에는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홍보관에 가서 혹은 모델하우스 가서 설명을 듣고 호실을 이제 보고 살펴보고 어디가 어떻게 좋겠다 따져보고, 그럼 이 호실을 할까요? 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하죠.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뭐 이것저것 제일 시간이 없죠. 뭐 하나 빨리 잡아야 되니까 아무거나 잡히는 걸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지식산업센터는 그동안 어땠냐? 위에서 시행사로부터 이제 물량이 내려왔을 경우에 이 물량에 대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배정을 해서 딱딱딱딱 맞춰놓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로 했는데, 최근 지식산업센터에도 초치기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치기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양 방식이 되겠습니다. 선착순 입금입니다. 선착순 입금. 호실별로 정해놓은 시각에 정해놓은 금액을 가장 먼저 입금한 사람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10시다. 그러면 10시 00분 00초에 막 입금이 찍힐 거고, 첫 번째로 입금한 사람이 이제 그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오피스텔 하시던 분들도 많이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분양 방식도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치기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 워낙 강세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만 하시던 분들은 이제 지금 부랴부랴 막 연습하고 뭐 하고 하는데 따라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저도 손님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연습이 필요하다, 저도 연습을 하고 있긴 한데, 초치기 시장에서 분양받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공 시점에 가면은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호실이 거의 다 전매 또는 임대로 나오게 됩니다. 매물이 일시적으로 확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미엄이 이만큼 올라갔다가도, 주변 시세가 이만큼이다가도 일시적으로 매매가가 낮아질 수 있고 임대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매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하든가 요 낮아진 시기를 버텨낸 다음에 회복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파시는 걸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고요. 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가를 낮추기보다는 렌트풀이나 혹은 뭐 인테리어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뭐 다른 호실보다 조금은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공실의 위험,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공급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더 많죠. 그러니까 분양은 잘 되는 시장인데 이 분양이 잘 된 이 호실들이 이 준공 시점에 가서 다 차겠느냐, 이걸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애초에 기업이 입주할 만한 곳, 기업이 선호할 만한 곳, 좋은 곳을 분양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가 받은 호실을 전매든 임대든 맞춰둘 사람이 있는가, 그것도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부동산이 들어오겠지, 뭐 물론 어디든 들어올 겁니다. 부동산이 들어올 거고, 일단 건물 내에 있는 부동산은 당연히 그 건물 위주로
뭐 매매든 임대든 이제 맞춰주게 될 텐데요. 그분들이 일단 내 호실을 먼저 신경을 쓰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손님 맞추기 쉬운 호실, 뭐 이런 호실 위주로 먼저 손님을 붙여서 계약을 성사시킬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가 받은 호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늦게 임대가 맞춰질 수도 있고 공실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분양할 때 요즘은 그런 컨셉 많습니다. 뭐 저희도 그렇지만 분양을 하면서 그 건물에 이제 부동산을 입점을 해서 분양받은 손님, 내 고객들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전매든 임대든 맞춰주는 이런 형태로 분양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분양 받을 때 내 호실, 남들 다른 호실보다 공실 기간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어떻게든 분양으로 끝이 아니라 뭐 이 뒤에 차후의 일까지도 신경 써서 맡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사분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 현재 분위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